안녕하십니까. 의료안전에서 생물학적 안전을 발표하게 된 김준수, 최승표, 장승환입니다. 복차는 정의 및 원리, 의료기기 분류, 초기 평가 시험, 추가 평가 시험, 퀴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한 것을 말하며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한다. 1번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라 칭합니다. 의료기기는 원자재 및 완제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자재는 의료기기 혹은 의료기기의 부분품을 말하며 사용되는 합성 또는 천연, 중합체, 금속, 합급, 세라믹, 자생력이 없어진 생물체의 유래한 조직 등을 포함하며 완제품은 그 자체가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안전의 적용 범위와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구조로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적용합니다. 목적은 의료기기, 원자재의 안전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평가 시험의 선정에 관한 총체적 지침을 제시하며 의료기기 품질 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의 첫 번째는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성질 또는 특성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원자재, 혼합물, 잔류물, 첨가물, 용해물, 부산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잠재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각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해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위해 요소에 대해 시험이 필요하거나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범위한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서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혹은 특정한 독성 영향을 나누어지는데 단기적 영향은 급성 독성 시험, 자극성 시험, 용형성 및 형전 형성 시험이 있고 장기적 혹은 특정한 독성 영향 요소는 암환성 및 만성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발항성 시험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체외 체내 시험은 최종 사용 용도를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수 실험 관리 기준 및 의약품 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체내 시험 시행 전과 체외 시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물학적 평가는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성분의 특성, 유동성, 시판 후 발생되는 부작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 원자재의 출처나 사양이 변화하였을 때 조성, 공정, 1차 포장, 멸균 방법의 변화, 저장 중인 완제품 변화, 제품의 사용 목적 변화,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재평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제조에 텔크를 사용하는 경우 대한약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대한약전 시험 방법에 따라 무균 시험을 시행해야 됩니다. 생물학적 안전에서 의료기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접촉 특성 및 접촉 기간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접촉 특성에는 비접촉형, 표면 접촉형, 체내외 연결형, 체내 이식형이 있고 접촉 기간은 제한 접속, 지속 접속, 영구 접속이 있습니다. 먼저 비접촉 의료기기는 환자의 인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와 본 기준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예로 그림과 같이 비접촉형 체온계가 있습니다. 표면 접촉형 의료기기는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피부에만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의료용 전극 및 외부 보철물이 있습니다. 표면형 접촉형 중에 점막과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콘택트 렌즈,
질, 내벽 및 내부 장기 관련 의료기기, 위내시경, 기관지경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열되거나 손상된 표면과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드레싱, 치료기구 및 폐쇄형 첩포가 있습니다. 체내외 연결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체에 접촉하여 인체에 삽입된 상태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첫 번째로 혈액과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수액 세트, 수혈 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뼈 및 상아질계와 접촉하는 의료기기이며 복강경, 관절경, 배양용 기구, 치과용 시멘트, 치과용 충전재 및 피부용 스테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하는 혈액과 접촉하는 혈관 내 카테터, 인공심장 박동기 전극, 투석기 튜브가 있습니다. 체내 이식형 중 뼈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정형외과용 핀, 인공관절, 인공뼈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의료기기들은 3D 프린터로 제작이 가능하여 인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암 치료에도 3D 프린터를 쓰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환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상용화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훈 기자가 그 문제점을 짚어드립니다.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골반에 15cm 크기의 연골 6종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은 완치돼도 골반뼈를 잘라내기 때문에 제대로 못 걷는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수술 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골반뼈와 모양, 무게, 기능까지 똑같은 인공뼈를 만들어 넣은 겁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죠. 일단 통증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요. 전이도 안 되면서 걷는 것도 경과가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팔과 다리에 암이 생기면 절단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젠 그런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해부학적 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환자의 장애율도 떨어지고요. 난치암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됩니다. 유방암을 수술할 때 암세포가 지방 속에 묻혀 있으면 구별이 잘 안 돼서 멀쩡한 부위를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과 심리적 고통도 컸습니다. 원래 있었던 종양이 어느 정도 위치에 얼마나 크게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어요. 걱정되니까 또 많이 되거든요. 3D 프린터로 만든 유방암 가이드라는 간단한 장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MRI 영상으로 암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술 부위에 이 장치를 올려놓은 뒤 염색약을 주입하면 암세포만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파란색 암세포만 정확히 떼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암 환자 100여 명에게 써봤더니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식약처의 안전성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용화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하는 이야기가 문헌이 없다. 그건데 세계 최초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헌이 없고. 이렇게 사장되는 기술이 한둘이 아닙니다.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게 업계 얘기입니다. 환자한테 손해가지 않게 충분히 혜택과 그런 기술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이제 곪고 있는 거죠. 인프라는 계속 없어지고. 의료기술인 만큼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허가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조직 또는 조직액과 접촉하는 인공심장 박동기, 인공힘줄, 인공유방, 의료용 클립 등의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주로 혈액과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인공심장 판막, 인공혈관, 약물 주입 카테터, 심실 보조기구 등이 있습니다.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는 체내에 이식되는 만큼 안전해야 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영상은 지혈제가 부작용으로 녹지 않고 염증을 유발하여 재수술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 8월에 출시된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대형 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대거 재수술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국의 병원에 납품됐는데 현재 파악된 부산 대형 병원 2곳의 재수술 피해자만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의료기기는 체내에 삽입을 해서 사용하는 스펀지형 지혈 제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아야 하는데 녹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품은 유명 제약업체인 C사가 지난 8월 12일 출시한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조하고 C사가 유통과 배급을 담당했습니다. 체내 이식형과 다르게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안정성 우려가 적으면 출시일이 빨라지도록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은 의료기기는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첨단 재생 의료 제품도 안정성이 확보되면 허가를 받기 전에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 규제개혁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 진단 검사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면제해 바로 임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초기 평가 시험으로 접촉 부위 및 시간에 따른 시험의 종류입니다. 시험은 세포 독성 시험, 지연성 과민 반응 시험, 자극성 시험, 전신 독성 시험, 아급성 및 암환성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이식 시험, 혈액적 합성 실험이 있습니다. 세포 독성 시험은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 의료기기 및 원자재 또는 용출물에 의한 세포의 융해, 세포 성장의 저해, 기타 세포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원자재가 체내에 이식되었을 때 세포에서 독성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음은 세포 독성 시험에 관한 영상입니다. 화장품이나 화학제품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 그동안 동물 시험이 주로 이용돼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 시험이 법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런 규제에 대비해서 동물 대체 시험센터가 화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9일 동안 부화 기간을 거친 달걀의 껍질을 떼어내자 선홍색의 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떨어뜨리자 혈관이 터지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장품이나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데 동물 대신 달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정란 같은 경우는 혈관 분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물질이 직접 적용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물질이 혈관의 그런 용혈이라든지 그다음에 혈액의 응고라든지 이런 걸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동물 실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동물 시험을 한 제품과 원료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시험을 거친 수입 화장품의 유통을 막는 법률이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대비해 화순생물의학산업단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 대체 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장 확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체 시험법을 우선 화장품이지만 앞으로 이게 의약품까지도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화순에 자리 잡은 센터는 화장품 등 관련 업계가 까다로워진 동물 시험 금지 규제를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 대체 시험센터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생물의학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으로 지연성 과민 반응 시험입니다. 지연성 과민 반응 시험은 적절한 시험 동물 모델을 이용해 의료기기 및 원자재 또는 용출물에 대한 접촉 감작성의 잠재성 추정을 하는 시험으로 체내에 이식되는 재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극성 시험은 적합한 모델 내에 피부, 눈, 점막과 같은 적절한 적용 부위를 이용해 의료기기 및 원자재 또는 용출물의 잠재적 자극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특정 부위의 자극성을 시험합니다. 전신 독성 시험은 실험 동물의
의료기기 및 원자재 또는 용출물을 24시간 이내 1회 또는 여러 번 노출시켰을 때 나타내는 잠재적 위해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악업성 및 암환성 독성 시험은 의료기기 및 원자재 또는 이들의 용출물을 24시간 이상에서 시험 동물 수명의 10% 이내로 1회 또는 여러 번 노출시켰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유전 독성 시험은 세포 배양 또는 다른 기법을 사용해 의료기기 및 원자재 또는 이들의 용출물에 의한 유전자 변이, 염색체 구조 및 수의 변화, DNA 또는 유전자 독성 평가를 하는 시험입니다. 이식 시험은 원자재 또는 완제품 검체를 이식 부위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직에 외과적으로 이식하거나 배치하여 유관 및 현미경 관찰로 살아있는 조직의 국소병리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접촉 경로 및 접촉 시간이 적절해야 하며 급석, 아급석, 암환성, 완성 독성 시험의 요구 기준을 만족하는 국소 및 전신 영양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확대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음은 이식 시험에 관한 영상입니다. 돼지의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면역 억제제 없이 1년 넘게 각막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사례인데 인체 임상시험 기준에 다가서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입니다. 다른 종의 장기를 이식할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한 면역 억제제 투여 없이 400일 넘게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한 사례는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이 시도되지 않은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지난해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 2마리도 6달 이상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영장류 8마리에게 각막을 이식해 5마리가 최소 6달 이상, 이 가운데 1마리가 1년 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 인체 임상시험 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선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추가로 각막을 이식해 임상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다른 장기와 피부 이식에 필요한 유전자 변형 돼지 연구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심장이나 심장과 같은 고형장기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심장 같은 고형장기에도 더 효과적인 돼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 사이의 장기 이식 연구에 따른 윤리 논란을 해소하는 일이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지연입니다. 혈액 적합성 시험은 시험 동물 모델 또는 시스템을 사용해 혈액 또는 혈액 구성 성분에 대한 접촉성, 의료기기 및 원자재의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추가적 생물학적 시험은 만성 독성 시험, 발암성 시험, 색식과 발생 독성 시험, 독성 동태 연구, 면역 독성 시험이 있습니다. 만성 독성 시험은 의료기기 및 원자재 또는 용출물을 시험 동물의 수명 중 주요 기간 동안 1회 노출 또는 여러 번 노출시켰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발암성 시험은 의료기기 및 원자재 또는 용출물을 시험 동물의 수명 중 주요 기간 동안 1회 노출 혹은 여러 번 노출시키거나 접촉시켜 종양 형성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생식과 발생 독성 시험은 생식 기능, 태아기 및 출생 후 초기 발달에 대한 의료기기 및 원자재 또는 용출물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독성 동태 연구란 독성이 있다고 알려지거나 혹은 독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 중에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을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독성 시험은 제품 원자재의 화학적 특성 및 면역 독성학적 영향을 제시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중 어떤 것의 면역학적 잠재력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안전에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발표였습니다.